자, 우리 정부가 남북교류 협력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사후 관리,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을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어떤 얘기를 하고는 겁니까? 남북교류 협력 법령 위반 행위 어떤 거죠? 뒤죽박죽이죠. 네, 이거 뭐, 네. 뭐 어떤 걸 제가 오랜만에 얘기하는지. 사자성어 썼네요. 뒤죽박죽. 뒤죽박죽. 네, 뒤죽박죽이다.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상식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교류협력 뭘 위반하면은 뭐 법령을 강화해서 뭐 처벌하겠다, 뭐 단속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건데 지금 상황이 어, 교류협력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교류협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장애 요소가 뭔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단기 계획과 중기 계획을 세우고 네, 그리고 국내에서 직접 우리가 북한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타진해보고 또 코로나가 북한에서도 지금 엔데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해외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네, 그리고 그동안의 교류협력이 코로나 때문에 전혀 안 된 상황에서 민간단체들이 교류협력을 할 때 많이 이제 침체가 됐기 때문에 그 민간단체들의 어떤 상황이나 의지는 어떤 건지 이런 걸 또 파악을 해보고 네, 또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지금 접촉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보고 그래서 아, 교류협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음, 하면은 교류협력의 장애 요소들을 극복하고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게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안 되고 네,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교류협력이 안 되고 안 되고 있는데 있는데, 그 교류협력에 어떤 뭐 처벌하는 것들을 강화하고 그것들에 대한 정비를 하고 단속할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뒤죽박죽이다. 무슨 뒤죽박죽이다.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뭐 비롯한 정부의 기조 자체가 북한과의 대화 협력은 좀 당분간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무슨 대화 협력, 교류 뭐 이런 네. 걸로 하겠느냐라는 이런 기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래서 예, 안 예, 되고 있으니까 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될 수 있을지에 되게 해야 대해서 되는데, 국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 음, 되고 있는데 됐을 경우를 상정한 것도 아니고 네, 안 되고 있는데 뭐 되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하고 처벌하겠다 하는 게 이게 음, 도대체 맞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정부 조직법에 따르면은 네, 통일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음, 교류 협력입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 잘 되고 있을 때는 그 흐름을 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부에서 해야 될 거는 이제 교류협력의 주체는 정부만이 아닙니다. 네, 민간도 주체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주체이고 뭐 기업도 주체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박종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교류협력이 쉽게 잘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교류협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앞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타진하고 장애물이 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입체적으로 지금 당장 할 것, 국내에서 할 것, 해외에서 할 것, 작은 것, 큰 것, 또 네, 장기적으로 할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법에 맞게 통일부의 음, 이런 위상과 역할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통일부 얘기, 뭐 정부의 얘기는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남북 간의 관계 지금은 긴장돼 있고 네. 너무나 경직돼 있지만 또 언제 또 이게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글쎄요 이제 남북 간의 관계가 이렇게 얼어붙어 있다고 해서 다른 뭐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이어갈 거다. 그러니까 경직된 상태로 대결 구도로 이어갈 거다. 이렇게는 또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 국제 정세가 바뀔지 모르니까 대비를 네. 계속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중국 정책만 보더라도 네.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항상 지난 정부 탓을 계속하면서 네. 뭔가 조금 이제 다르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음.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대중국 정책이 네. 전략적 모호성이었다.
그래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일종의 탈중국 대중국의 대결 전선에 가장 선봉에서 전략적 명확성을 보여주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불과 얼마 만에 2년도 지나지 않아서 미국은 그런 대중국 대결에서 협력하고 경쟁할까 경쟁하겠다 네. 그렇게 입장을 확 바꿨습니다. 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그렇게 입장을 바꿔가지고 물밑 접촉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네. 리스크 관리를 또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일본은 지금 북한하고 또 물밑에서 뭘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북한하고 얘기 안 하고 일본하고 있는데. 뭔가 뭐 되는 것처럼 지금 두 나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밑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상황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미래에 대한 뭐 투자라든가 또 미래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많은 인프라와 어떤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기조는 뭐 계속 쭉 직진하고 있습니다.